경제 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보클래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지 조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범령 과장입니다. 과장님, 이제 글로벌 원유 가격이 좀 안정된 것 같죠? 네, 한때 110달러까지 치솟았던 원유 가격이 이제 9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내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8월 중 100만 BTU당 10달러 수준까지 오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EU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도 8월 중 메가와트 시당 300유로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죠.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량을 감축한 여파 때문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지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의 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상황은 어떤지, EU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과장님, 우선 천연가스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천연가스는 화석 연료 중 하나로 석유, 석탄과는 달리 기체 상태로 채굴되어지는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로 유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시가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버스도 천연가스 버스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던데요.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 비교적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는 탄화수소가 주성분인데요.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휘발유나 경유, LPG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는 상온에서 무색 무취의 기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운송 방식이나 저장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첫 번째로 천연가스를 영하 약 161.5도C 이하로 냉각시키면 액체가 되는데 이것을 액화천연가스, LNG라고 합니다. LNG는 천연가스의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LNG 이용을 위해서는 가스를 액화시키고 또 액화시킨 가스를 다시 기화시키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요. LNG 수송선도 따로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도시가스는 주로 이 LNG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압으로 압축해 부피를 2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을 압축 천연가스, CNG라고 하는데요. LNG처럼 고가의 장치는 필요가 없지만 부피가 LNG보다 3배 정도 크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버스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굴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그대로 운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에게 가스를 수출하는 방식인데요. 파이프라인 운송 천연가스, PNG라고 합니다. PNG는 가스전에서부터 국경을 넘을 정도로 긴 파이프라인을 지하에 건설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죠.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간의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PNG 공급이 많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얼마나 생산하고 있고 세계에 수출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매장량으로 보면 러시아가 세계 최대 국가이고 다음으로 2, 3위는 각각 이란과 카타르인데요. 이들 3개 국가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두 번째인데요. 미국은 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클래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은 총 6개입니다. 그 중에 지난해 12월 폴란드를 경유해 독일로 이어지는 야말 유럽 라인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고요. 올해 6월에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까지 연결되는 노드스트림 1 라인을 통해 공급하던 것을 9월에는 또다시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러시아가 이렇게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다는 이유였어요. 천연가스를 보통 달러나 유로화로 거래해 왔는데 올해 3월 러시아가 거래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터빈이 고장났다,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로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그에 대한 대응 조치 중 하나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공급 중단의 이유가 경제 제재 때문인 것으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세계 최대 수출국의 천연가스 공급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EU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4%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EU 국가들의 타격이 크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EU 전체로 보면 천연가스 사용량의 36%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체코와 라트비아는 100%, 헝가리는 95%에 달하고요. 주요국 중에서도 독일은 65%, 이탈리아는 43% 등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러시아가 EU에 공급하던 천연가스는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나요? 2021년 일평균 공급 규모가 3억 7천만 입방미터 정도였는데 올해 8월 중에는 1억 2천만 입방미터까지 떨어져서 2021년과 비교하면 33%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면 EU 각국의 산업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게 불가피할 것이고요. 특히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면 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EU 각국의 에너지 문제가 크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이미 공급 중단을 예고한 상태인데 EU에서도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겠네요. 천연가스가 PNG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걸로 에너지 대체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EU에서는 러시아 이외의 국가로부터 PNG 수입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요. 또 미국 등으로부터 LNG 수입을 확대하는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인데다 LNG와 PNG의 운송 저장 방식이 다르니 LNG 수입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다른 대책은 없나요? 그래서 에너지 대체 외에도 EU는 금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천연가스 사용을 15%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였고요. 주요국들은 소비와 산업 생산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부족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EU 국가들이 지금 처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우리 산업에도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러시아가 EU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면 유럽의 경기가 안 좋아질 테니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고요. 에너지 수급 불안이 유럽 지역 산업 생산 차질로까지 번질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에 따른 EU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클래스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